부럽다라는 걸 계속 표현하면 나를 진짜 도와줄 사람과 나 안 도와줄 사람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든 그 부러움을 숨긴 채 방법만 알아내려고 그래. 아까 전에 가난하신 분과 중산층 부자분들 이제 돌아가실 때 똑같은 후회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할 걸, 이제 조금 돈이 없으실수록 가족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으신 분들께서 조금 더 거기 멀리까지 걱정한다 하셨는데, 그건 이제 이건 똑같은 걱정이었다면 좀 다른 후회는 있나요? 다른 후회요? 네. 돈이 없으신 분과 돈이 좀 많으신 분이 후회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때 취재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 네. 그분이 하시는 말을 쭉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좀 하나하나가 의미가 너무너무 이제 깊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의외로 큰 차이는 없어요. 아, 진짜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완벽히 평등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쵸, 곧 떠나는. 네. 지금 여길 이 세상을 삶을 이제 마감하시면서 누구는 뭐 1등석 타고 누구는 3등석 타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굳이 차이를 만들자면 걱정과 불안이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은 거, 속상하고 슬픈 게 더 많은 건 가난한 분. 불안한 건 오히려 부자인 분들. 그러니까 그 후회에 걱정이 많은 더해져서. 거는 내 주변 남겨진 사람들 자식들. 걱정인 건데, 예. 불안은 뭐예요? 남겨진 자식들이 싸울까 봐. 많이 가진 것만큼 그렇죠. 걱정은 하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라고 하는 건 좀 슬픔에 가깝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불안한 거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네. 그렇죠? 그런 거라서 굳이 약간의 그런 톤의 차이는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뭐 중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고 의외로 세상을 떠나는 그 모든 분들이 임박했을 때의 모습은 아주 평등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벌어서 얼마만큼 누구와 함께 얼마만큼 쓸 것에 대한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늘 해야 돼요. 그래야만 왜냐하면 점점 더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50세까지 일하고 130까지 사는데 80년을 무의미하게 살아야 돼요. 지옥 같을 거예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기 위한 투자여야 되거든요. 삶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한 만큼 더 많은 의미도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그러면 돈이 많으면 의미가 생기는 건 그건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인 거. 그럼 그 과정에서 의미와 이걸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게 만들려고 하려면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과정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의 과정도. 투자의 과정에 의미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고통스러운 어느 순간까지 계속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돈도 쓰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사용도 못하고 그냥 1억보단 2억이 2억보다는 5억이 5억보다는 10억이 10억보다는 20억이 계속 쳇바퀴 돌면서 가게 되고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그렇게 더 많이 나아지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그리고 그 과정까지 간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어머 드디어 딱 했네 죽을 때가 됐네 이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제가 1년에 딱 3천만 원만 있으면 행복한 친구가 있어요. 주변에. 네,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요. 그 친구가 알더라고. 1년에 내가 딱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쫙 행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있으면 행복하고 그다음에 좋고 즐겁고 심지어 그래서 거기서 받은 에너지로 남들과 함께 잘 공존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걸 아는 친구가 있어요. 아는 거죠. 근데 그게 한 3억쯤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있죠. 네. 얼마든 그걸 좀 아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양쪽 다 알아요. 그러니까 두 명 모두 제 앞에서는 평등하게 제가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부럽다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부럽다 그래야 돼요.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게 최악의 말이에요. 질투하면 지는 거예요. 질투하면 지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투하면요. 제가 만약에 김 작가님이 이거 들어가 보니까 되게 좋잖아. 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해도 돼. 이거 하셨죠? 그렇구나. 차라리 좀 좋은 편이라서. 제가 저희 집보다 커요. 어차피 저도 자가가 아니니까. 네. 자가세요? 이거요? 이거는 월세야. 월세. 집은 이제 작년 11월 말에 따로 샀고. 그렇구나. 네네. 어쨌든 이제 이건 이제 스튜디오니까. 그건 못 봤으니까. 네. 이거 월세야? 그럼 위안이 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집보다 2배가 큰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김 작가님을 질투하면 김 작가님이 이 공간을 잃어버렸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부러워하잖아요. 네네. 부러워한다는 건 뭐냐? 제가 그래서 막 보여달라 그랬죠. 네. 왜 보여달라 그랬어요? 나도 갖고 싶으니까. 나도 이런 데 있고 싶으니까. 아. 그러니까 질투와 부러움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여달라고 하죠. 부러워요라고 하니까 보여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부러워해야 걔네들이 알려주거든. 아, 그치, 그치.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렇지만 질투하면 좀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부럽다라는 걸 흔쾌히 얘기하는 거 최고의 방법이다. 부러워요라고 하면 질투하면 서로 안 보려고 하고 보여줄 기회도 없지만 상대방한테 그렇죠. 내가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하면 보여줘요. 나한테 알려줘요. 더 중요한 건 안 알려주는 사람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집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김 작가님이 나 싫어하진 않나 보다. 나를 기꺼이 도와주고 네네네. 최소한 내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면 네네. 야, 너는 1년에 딱 3천만 원 정도 혹은 다른 친구 넌 3억 원 정도 있으면 딱 자기가 좋고 행복하니까 딱 거기서 스톱하고 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처럼 즐겁게 살면서 또 다른 에너지를 마련해서 또 이 일도 잘하고 투자도 잘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두 친구가 다행히 저한테 야, 이렇게 하면 돼. 야, 이런 걸 한번 해봐. 투자도 되게 중요한 건 그래서 부럽다 그래야 돼요. 네. 부럽다라는 걸 계속 표현하면 나를 진짜 도와줄 사람과 나 안 도와줄 사람도 구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든 그 부러움을 숨긴 채 방법만 알아내려고 그래. 사실은 방법도 아니야. 결과만 알아내려고 그래. 왜냐면 부럽다고 말하면 뭔가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걔가 이번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라고 하면 부럽다라는 건 최대한 숨긴 채 걔가 무슨 종목에 투자했는지 결과만 최종적으로 알아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질문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친구가 만약에 주식으로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크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와, 야, 대박 부럽다, 야. 야, 어떻게 해야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게 돼? 어떻게 해야 그런 투자를 하게 돼? 어떻게 해야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야? 부러움을 표시하고 그 출발점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 그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네가 알아냈니? 뭐 샀니만 알아내려고 해. 심지어 뭐 어떻게 알아내는도 아니고 뭐 샀니? 그러니까 아파트를 만약에 좋은 아파트를 집을 산 친구였으면 들어가서 와 인테리어 대박. 와, 야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다. 야 짱.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어떻게 이런 집을 사게 됐어? 이게 대화의 법이에요. 이게 대화법이에요. 부럽다라는 표현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약간 열어주는 거군요. 근데 그게 솔직해야만 그리고 진심이어야만 그 사람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네.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심이 아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내가 숨기고 싶으면 그 부럽다는 말 자체에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질투하지 않고 부러워한다는 모습,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흔쾌히 저 사람의 모습은 가고 싶은 모습이라는 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부자를 질투하지 않고. 부럽다 얘기해 주셔서 이게 뭐 투자랑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시대가 SNS 시대라서 다 보여주잖아요, 삶을. 특히나 거기서는 인생의 자기 하이라이트 많이 보여주잖아요. 비싼 거 먹었을 때, 비싼 차.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특히 사실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를 많이 한 것도 있었지만 세상이 다 보이니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게 부럽다가 좋다는 것도 알지만 질투와 이게 혼선이 되면서 이게 잘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여기서. 방금 전에 이미 다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교. 네. 비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에서는 질투랑 후회밖에 안 나와요. 비교를 하는 순간. 부러운 건, 자, 보세요. 저는요, 그 신장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벗어났죠. 네네. 저는 심지어는 아까 제 친구 이런 친구도 있었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3cm 내놓는데 네가 나한테 3cm 주면 내가 너한테 30만 원 줄게. 30만 원만 줘도 돼라고 할 정도로. 그럼 제가 제 옆에 마이클 조던이 와요. 샤킬 오닐이 와요. 안 부럽죠? 비교했는데 안 부러워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뭘 부러워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라고요. 비교는 후회하는 거. 제 아내가 언제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느냐? 네. 옆집 남편과 비교하면서 후회해요. 잘생기셨나 봐요. 잠깐만, 이거 훅 하고 상처가 오네. 네. 게다가 자상해. 자상해. 다정다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죠. 이사 갔으면 좋겠어.
이러고 난 다음에 최수종 씨 이사 온다며. 옆집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는 옛날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가면 내일 들어오는 이 인간을 비교하면서 저와의 결혼을 후회할 수 있죠. 후회할 수 있죠. 근데 옆집 남편이 예를 들자면 사이코패스예요. 네네.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렇다고 그보다 훨씬 덜 범죄적인 저를 비교하면서 저와의 결혼을 행복해하지 않죠. 제가 잘해줘야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부러운 거예요. 만약에 일절 관심 없는 거 뭐 있으세요? 일찍 관심 없는 거야. 네. 골프요. 골프? 네. 그러면 누가 골프채 좋은 거 샀다고 해서 부러워요? 안 부럽잖아요. 예. 네.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골프를 안 치니까 네. 골프채 좋은 거 샀다고 해서 골프장 좋은 데 갔다고 해서 부러운 게 아니죠.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요즘 제가 좋아하는 게 스시. 그런 건 부럽죠. 저 좋아합니다. 네, 부럽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디오 좋은 거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부럽죠. 그렇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싯대 좋은 거 구입한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한다라는 게 위시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스타트예요. 그래서 모든 걸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죠. 그거는 자아가 없는 사람. 그런데 난 저건 참 부러워, 저건 참 부럽다, 저건 참 부럽다. 이런 말을 흔쾌히 하는 과정에서 네. 사람이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과정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걸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남을 질투를 하고 자기 자녀와 타인 자녀를 비교는 하는데 게다가 누굴 부러워하는 게 조금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 아이 앞에서 완벽해야 되거든. 내 아이 앞에서 내가 소위 말하는 아무런 흥결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참 그 아저씨는 부러워 나는 이런 얘기를 너무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부럽다는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I envy you. 그게 우리 바로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제가 잡은 거예요. 네. 왜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부자를 질투하잖아. 부자를 부러워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점점 더 뭡니까? 선을 긋기 시작하고. 네. 저는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 내가 왜 재벌이 돼야 돼? 재벌 친구가 있으면 되지. 왜냐면 저는 기꺼이 부러워해주면서 그들과 잘 지내거든요. 내가 그들이 망하기를 원할 필요가 없고요. 그들은 저한테 참 제가 들어보지 못한 재밌는 얘기를 해주며 저도 그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죠. 재밌는 얘기 해주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말씀드리는 꽤 많은 또 상당 부분 내용이 그래서 저의 부자 친구들. 여러분 부자 친구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묶어서 넓혀서 얘기했을까. 여기서 부자 친구는 영어에서 얘기하는 프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요. 동갑나기들이 아니라 더 많은 부자 지인들, 부자 지인들과 격이 없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또 그래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이건 추구할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추구해야 되는구나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소득도 들어가요. 다양한 소득도 소득의 들어가요. 분들 만나야 된다고요? 네. 왜요? 다양한 소득의 분들을 만나야 내가 더 세상을 넓게 본다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대답뿐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더 잘 알게 돼요. 내가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굉장히 그래서 뭘 강렬히 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져보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꼭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문제없이 행복한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 만날 때 나한테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었네 라는 걸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건 무조건 가져야 되는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이걸 제가 옛날에 어떤 때 느꼈냐면 저보다 훨씬 부잣집에 큰 집 사는 애들한 친구들을 했으면 저런 큰 집에 살면 멋있긴 하겠는데 라고 했는데 생각할 수 있죠.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보다 가난한 친구한테 친구의 집에 가서 놀 때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거였어요. 이건 제 인생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난 내 방이 무조건 필요한 사람이다. 느낄 수 있죠. 부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나게 좋은 자전거,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저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렇죠. 제 가난한 친구, 저보다 가난한 집에 친구를 가져갔더니 같은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에 돈 쓸 필요 없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난 내 방은 무조건 필요한 거구나. 제가 그래서 교수하잖아요. 교수실. 그래서 왜 교수를 해? 라고 했더니 저는 연구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한테 모든 면에서 맞기도 한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첫날 제가 교수님을 딱 보는 순간 다 필요 없어. 난 무조건 교수할 거야. 왜? 그랬더니 그 직업 가진 첫날부터 방 주는 건 교수밖에 없어. 내가 삼성에서 회장님 시켜준 데도 나 안 해. 왜?
임원 돼서 나 그 천만다행이지. 요즘 상무님 돼도 방을 안 주더라고요. 많은 기업이. 진짜요? 예. 저기 뭐냐 오픈된 수평된 이렇게 일하라 그러셔서. 그런 문화 추구하니까. 예. 전무님이 돼야 전무님 되려면 거의 30년 일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전무님이 저보다 연봉은 훨씬 많죠. 네.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한테 제 방이.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넌 그렇게 못 산 집안도 아니고 원래부터 네 방이 있었잖아. 원래부터 네 방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없는 집에 가보니까 그걸 느낀 거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저보다 더 큰 방을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전 제 방이 있고 없고는 all or nothing이라고 하죠. 1과 0.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극악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예. 그걸 그럼 만약에 제가 뭡니까? 나는 방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은데 방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저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은 거죠.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만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실 우리가 시야가 좁아져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관계가 다양한 관계가 점차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그리고 순기능이 많다라는 건 일단 동의하시죠. 네, 저 완전.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어려워하니까요.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일과 내 분야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옛날에는 그걸 대부분 동호회에서 했어요. 그렇죠. 네, 취미생활이 같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한국 사회가 취미생활이나 이런 그 동호회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긴 하는데 여기서도 네. 결국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편차 자체가 스트레스로 와요. 그런데 돈이 물질이잖아요. 네. 그럼 물질과 제일 상관이 없는 게 뭐예요? 비물질이겠죠. 네. 비물질이 이거죠. 뇌도 물질이긴 하지만 네. 물질적인 거, 금전적인 거 가장 상관이 없는 게 지적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예를 들어서 경제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음식 공부를 하러 갔어요. 네. 거기서 완전 수평적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완전 수평적으로 변하면서 경제적인 수준은 막 차이가 나요. 다양해져요. 근데 한 군데서 완벽히 수평적이니까 그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가 크게 스트레스풀하게 다가오지 않고 사람을 묶는 걸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야. 예. 왜? 이제 다 초심자들이거든. 그렇죠. 예. 이게 전문가들이 되면은 거기서 경제적으로 막 묶이게 되거나 친숙하면 묶이게 되거든요. 네. 느슨하게 다양해지면 괜찮아져요. 예.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현업과 혹은 내가 전공하는 분야와 별 상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공부에,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한테는 인문학이고,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만약에 드론 기술 같은 거고, 이런 새로운 공부를 끊임없이 하시는 게 네. 다른, 이런 사람들과 공존하는구나라는 안목을 눈뜨게 만들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공부들이 네. 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 목적 때문에, 물론 공부의 가치를 당연히 아시니까, 네. 방송통신대학교에 주기적으로 등록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럼 방송통신대에 가면 중간중간에 주기별로 이렇게 모여서 스타디 모임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럼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거든요. 사회 경제적 여건이 수준이 혹은 배경이 비슷해야 친해진다. 이건 심리학자가 굳이 아니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다 알죠. 그렇죠? 근데 그게 유일하게 쉽게 무너지면서도 전혀 다른 면에서 수평적으로 친해지거나 아니면 적정하게 친근해질 수 있고 그런 적정하게 친근해진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이런 사회에 이런 경향이 있구나를 눈뜨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그런 새로운 공부. 예,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그게 연결된다, 나중에. 연결되면 이제는 전혀 다른 발상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류에서 전자제품 아이디어가 나오고, 네. 그렇죠? 흙에서 소위 말해서 다른 분야, 교통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보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초연결 시대일수록 뇌의 노화 자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건 되게 필요합니다.